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입니다. 드디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애플 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13 시리즈와 애플워치 7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소식과 갤럭시 그리고 인텔 소식 등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5.4인치 아이폰 13 미니, 6.1인치 아이폰 13, 6.1인치 아이폰 13 프로, 6.7인치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 4개의 모델로 발표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상단 노치 크기는 소폭 줄었으며 내부에는 TSMC가 개선된 5나노 공정으로 제조한 A15 바이오닉을 탑재해 배터리 수명을 늘렸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프로는 이전 모델 대비 배터리 수명이 1.5시간,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배터리 수명이 2.5시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카메라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와이드 카메라는 더 커진 픽셀과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OIS 기능으로 향상된 저조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성능을 제공하고 사진 스타일은 카메라를 개인 맞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시네마틱 모드는 새로운 차원의 동영상 스토리텔링을 구현해줍니다. 프로 모델 2종은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에 최대 2.2배 향상된 새로운 와이드 카메라에 저조도 촬영 성능이 추가되었으며 사진 스타일과 같은 새로운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기능은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이미지의 모습을 맞춤화하며 두 모델 모두 모든 카메라에서 야간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동영상 기능도 크게 발전해 아름다운 피사계 심도 전환을 위한 시네마틱 모드, 접사 동영상, 타임레스 및 슬로우 모션, 그리고 향상된 저조도 성능을 제공합니다. 두 모델은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돌비 비전으로 프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폰 최초이자 유일하게 프로 RES로도 제공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 국내 가격은 아이폰 13 미니 95만원, 아이폰 13 109만원, 아이폰 13 프로 135만원, 아이폰 13 프로 맥스 149만원부터 시작되며 아이폰 13 프로 맥스 1TB 모델은 217만원입니다. 미국 등 1차 출시국에서 오는 17일부터 예약 판매가 진행되며 정식 판매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내달 1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10월 8일부터 판매됩니다. 앞의 내용을 이어서 애플은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아이패드 미니 6도 공개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6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터치 아이디를 상단 버튼으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전면 화면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며 5G 이동통신도 지원합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패드 미니 6에 탑재된 6코어 CPU는 이전 세대 아이패드 미니 대비 40% 향상된 성능을, 5개의 코어 GPU는 80%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단 버튼으로 이동된 터치 아이디는 잠금 해제, 앱 로그인, 애플페이 결제 등에 활용 가능하며 2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하고 아이패드 미니에 자석으로 부착해 무선 충전 및 페어링도 가능합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12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하였으며 USB 타입C 포트도 지원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6는 핑크, 스타라이트, 퍼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및 64GB, 256GB 저장 용량 옵션으로 제공될 것이며 가격은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 649,000원부터 셀룰러 모델이 839,000원부터 시작됩니다. 1차 출시국에서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지만 한국 출시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한편 애플은 9세대 보급형 아이패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9세대 아이패드는 7나노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10.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 449,000원부터 셀룰러 모델이 619,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은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13 시리즈와 함께 올 가을 출시될 애플워치 7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제프 윌리엄스 애플 최고 운영 책임자는 워치 시리즈 7은 가장 크고 진보한 디스플레이, 향상된 내구성, 충전 속도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뤄냈다며 워치 OS 8을 탑재한 애플워치는 유용한 신규 기능 등을 제공해 고객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활동 및 운동을 추적하고 전반적인 건강 및 웰빙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은 베젤이 얇아지면서 전작에 비해 20% 넓어졌으며 애플워치 6와 비교하면 최대 50% 많은 텍스트를 담을 수 있고 Always on Reflective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AOD처럼 손목을 올리거나 화면을 탭하지 않고도 최대 70% 밝기로 시계 페이스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워치 7 시리즈는 IP6X 방진 인증과 WR50 방수 등급도 받았으며 배터리 수명은 최대 18시간으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충전 속도는 33% 정도 빨라졌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목이 주치라고 불리는 워치 7에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을 탑재하였고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도 탑재했을 뿐더러 넘어짐 알고리즘도 업데이트 및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7은 41mm, 45mm 크기로 각각 출시될 예정이며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레드 등 5가지로 구성되고 가격은 $399부터 시작하여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에도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나이키와도 협업해 새로운 전용 밴드와 워치페이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며 나이키 스포츠 루프는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또 애플워치 에르메스는 시그니처 앵커 체인 디자인의 선명한 그래픽을 스위프트 가죽에 새긴 서킷 H, 1930년대 반려견 목줄 디자인을 오마주한 골멧, 더블 투어 등 2가지 스타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12일 두 번째 가을 이벤트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IT 매체 맥 루머스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애플이 연례 백투스쿨 프로모션 기간을 근거로 10월 이벤트를 예측했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해당 프로모션이 끝난 다음 날인 10월 13일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월, 11월 같은 시기에 맥 이벤트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 신빙성이 더해지는 게 올해 가을에 새로운 이벤트를 열고 새로운 M1X 맥북 프로가 출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M1X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는 14인치 및 16인치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아이폰 12 디자인과 유사한 새로운 평면 모서리 디자인의 특징으로 M1X 칩뿐만 아니라 맥세이프 마그네틱 충전, 미니 LED 디스플레이, HDMI 포트, SD카드 슬롯이 탑재되고 터치바는 제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요일에 지난번에 연기되었던 갤럭시 S21 원 UI 4.0 베타 프로그램이 이번 주 중 진행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14일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하는 공지가 올라왔고 베타 프로그램은 갤럭시 S21, 갤럭시 S21 플러스, 갤럭시 S21 울트라, 통신사 및 자급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며 신청은 삼성 멤버스 홈 배너 및 공지사항 원 UI 베타 프로그램 가입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유튜브에 올린 갤럭시 S21 원 UI 4.0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새로운 기능 18가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갤럭시 S21 원 UI 4.0 정식 버전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베트남 공장에서 베트남에서 수천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샘 모바일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박린성 휴대폰 공장에서 일할 생산직 1000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타이옹우행 공장도 직원 3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인력 확충으로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의 연간 생산량을 2,5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호치민시, 하노이, 박린성, 타이웅엔성에 6개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총 16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CPU 엘더레이크에 대항하는 메인보드 칩셋으로 알려진 Z690 칩셋과 관련하여 최근 실물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중국 칩회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기존 Z590 칩셋 대비 직사각형 모양으로 조금 더 커진 형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직 일반 소비자용 메인보드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일부 ES 테스트용에 공급된 Z690 칩셋을 촬영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전 Z690 칩셋과 관련된 칩셋 다이어그램도 유출되었는데 그 유출 내용에 따르면 CPU에서 PCIe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Z690 칩셋에서는 4.0 및 3.0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정황상으로만 보면 PCIe 4.0을 공식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차세대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10월 발표, 11월 중 일반 소비자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인텔의 차세대 CPU인 12세대 엘더레이크와 관련하여 최근 그에 대응하는 정품 쿨러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자료로 보이는 내용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인텔의 ADL-S CPU, 즉 엘더레이크 CPU에 대응하는 새로운 쿨링 솔루션이라는 내용과 함께 3개의 새로운 인텔 CPU 쿨러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RH1의 경우엔 인텔의 코어 i9 라인업에 대응하는 최상급 CPU 정품 쿨러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RM1은 i7에서 i3에 이르는 CPU에 대응하는 쿨러, 그리고 마지막인 RS1의 경우에 펜티엄과 셀로론에 대응하는 CPU 쿨러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빅플러스 리틀 코어의 변화 및 LGA1700 소켓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CPU에는 만큼 CPU 쿨러의 디자인부터 조금씩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공식 출시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정식 출시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텔의 최초 DDR5 지원 플랫폼인 엘더레이크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메모리 벤치마크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DDR5 6400MHz로 동작하는 A.64 캐시엠 메모리 벤치마크로 현재 인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PC 시스템에서 벤치마크 한 것으로 유출되고 있고, 유출된 벤치마크에선 읽기 9134MB/s에 쓰기 88,844MB/s, 복사하기 77,750MB/s로 매우 높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레이턴시인데 사진과 같이 95.5나노세크로 매우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텔 i9 10900K 기준으로 4600MHz 메모리 세팅이 평균 40나노세크 내외의 레이턴시를 기록했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매우 대조되는 벤치 결과값인데, 일각에선 로켓레이크 아키텍처에서 적용된 기어 1과 기어 2와 같이 근본 엘더레이크 6400MHz 벤치도 로켓레이크의 기어 2와 비슷한 세팅으로 동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웨이셴 텀스 하드웨어에선 상기의 레이턴시 문제로 인텔의 CPU 성능에 있어서는 엘더레이크가 기존 코멜레이크, 로켓레이크 대비 더 좋을 수 있으나 게이밍 환경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기존 코멜레이크, 로켓레이크 CPU와는 CPU의 근본적인 구조와 아키텍처가 변화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능 퍼포먼스는 차후 상세한 벤치마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실질적인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는 기존 CPU 대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예고한 자사의 외장 그래픽 카드와 관련하여 최근 성능과 관련된 슬라이드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슬라이드 자료에는 인텔의 아크 엘처미스크의 GPU 성능에 대한 가격 및 라인업에 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는데, 자사의 디지2 라인업 중 SoC1 175W, 225W에 해당되는 그래픽카드의 퍼포먼스는 엔비디아의 RTX 3070, RTX 3060 및 AMD RX 6700XT, 6600XT에 포지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일반 소비자에게 있어 가장 높은 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는 중상급 기기, 즉 미드레인지에 포지션하는 그래픽카드를 인텔 그래픽카드로 일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가격에 있어서 미정이고, 지금까지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온 경쟁사 대비 드라이버에 대한 최저가 및 게임 지원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2022년 1분기 기점으로 출시 예상되는 데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플래그십격 라인업에 속해 있는 RTX 3080 Ti와 관련해 최근 일부 제품이 GDDR6X 서멀 패드 없이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외신 WCCF 테크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ASUS사의 RTX 3080 Ti 터프와 관련하여 해당 일부 제품이 GDDR6X에 메모리 서멀 패드가 미부착된 상태로 판매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진과 같이 GPU 좌측에 위치해 있는 GDDR6X에만 서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해당 부분으로 인해 사용자는 GDDR6X의 메모리 온도가 평균적으로 100도에서 110도 이상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ASUS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 및 RTX 3090 파운더스 에디션에도 해당 서멀 패드 위치에 골무가 포함되어 판매가 되었던 문제도 있었으며, 비래퍼 그래픽카드 일부 모델에도
해당 서멀패드와 관련된 이슈가 종종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소비자라 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GDDR6X의 온도 체크,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정상적인 퍼포먼스 등을 잘 보여주는지를 잘 확인하는 등 벤치마크 등의 확인을 통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S는 더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윈도우 11 ARM 버전이 M1 기반 맥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패러렐스는 윈도우 11과 호환되는 맥용 패러렐스 데스크톱 17을 선보였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M1 맥에서 윈도우 11 인사이더 프리뷰 빌드를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지만 최신 프리뷰 빌드에서는 M1 맥에서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패러렐스가 하드웨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출시했지만 이것이 결함인지 아니면 MS가 M1 맥에서 윈도우 11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의도적인 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를 통한 아이폰 13 시리즈, 아이패드 및 애플워치 7 등 정보를 알려드렸고, 추가로 삼성전자 관련 소식과 인텔, 엘드레이크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람은 세게 불지만 직사광선이 심한 하루였는데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 한 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해드린 소식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